사회정책 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1.48% 올리기로 했습니다. 22년, 23년, 24년 2년간 동결됐는데 처음 3년째 올리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고물가 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수석님, 건강보험 재정이 가장 많이 새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뭐 공급자의 이제 도덕적 해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특히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11조가 누수되고 있고 실손보험 자체도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와 부당 청구 때문에 약 2.6조 원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11조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이번 건강보험 인상률 기준으로 하면 8년간 건강보험료를 안 올려도 되는 돈이고요. 실손보험료 역시 최근 4년간 실손보험 인상률 평균으로 하면 2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누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두 심사를 연계하면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를 막을 수 있고 허위 부당 청구를 막으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남용을 줄임으로써 건강보험, 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손과 건강보험 심사 연계에 대해서 수석님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소위 공사보험 연계라는 이름으로 두 보험의 여러 연계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보니 두 부처 모두 실제로 뭔가를 개선할 의지는 없었고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위원회만 계속 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이어서 자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1위가 아니고 평균 대비 2배 넘는 1위의 자살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 OECD 국가의 평균을 넘어서서 그래프 밖으로 튀어나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석님, 자살률을 낮추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라는 그러니까 민망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자살 시도자나 또는 그 유족 그리고 이제 감성 노동자와 같은 고위험, 특히 이제 채무에 추심을 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생명 존중 문화 또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 방법도 있고 뭐 학교 또는 독거 노인들과 같은 일종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자살 위험이 높은 군은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입니다. 그렇죠. 자살 시도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이 2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면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받게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과 연계해주면 자살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방과 경찰이 자살 시도자의 신고 전화를 받은 건수 중에서 사후 관리를 할 자살 예방 센터로 연계된 비율이 소방은 14%, 경찰은 58%에 불과합니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자살 시도자 중에 약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방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수석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이 자살 고위험군 시도자와 유가족만 잘 관리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최소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그 자살 예방센터로의 연계율이 낮은가를 봤더니 경찰과 소방이 신고를 받으면 그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정성스럽게 손으로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체계적으로 자살 예방 센터로 시도자 정보가 연계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해야 될 자살 고위험군이 많아지니 자살 예방 센터의 인력도 좀 늘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에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예산이 603억 원이라고 합니다. 21년에 일본의 자살 예방 예산이 8,300억이었습니다. 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자살 문제 해결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하셨으니 대통령실에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나 소방이나 경찰도 인력과 예산을 계속 늘리려고 해도 기재부가 잘 늘려주지 않아서 이제까지 늘려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장에서의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자살 시도자를 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소방에서는 정보 관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구급업무 일지상에 자살 시도자라고 하는 분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가 몇 명인지 몇 명을 연계했는지 지금 소방청에서 주신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수석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은 지역의 부족한 의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의대생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어디에서 수련받느냐입니다. 지방의대에 있더라도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에 남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고요. 지역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82%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대학생 정원이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도록 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실제는 많은 적지 않은 수의 병원들이 무늬만 지역 의대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지역에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실습하고 수련하는 병원은 수도권에 있어서 결국은 졸업 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대 의대와 동국대 의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실습을 수도권에서 하고 그 결과 지역 병원, 대학병원에 남는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육부 차관님, 그 교육부가 이런 무늬만 지역 의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예, 교육부의 대학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의과대학의 실습
병원에 관한 그 규정에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무늬만 의대를 허용하는 원인을 교육부가 제공하고 계시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지역의 병원이 좀 부족한 이 상황이 감안을 해야 되고요. 복지부랑 협의해서 지역에서 실습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의과대학의 정원을 배정할 때 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 지표로 의대 정원의 배정 기준으로 고려해 주시면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